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싱글스 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신광섭입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4일 연속 그 하락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왔었죠. 그에 대한 부분에 따른 좀 되돌림의 좀 조정 하락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앞서 우리 윤아 아나운서를 통해서 또 종목들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들께도 가장 또 궁금해하고 또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또 한번 리뷰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게 될 우리 윤아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 어떤 종목이 될지 첫 번째 종목 한번 선택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먼저 하나오션입니다. 네. 그동안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세lum성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쵸? 있어요. 네. 하나오션 장 초반에 반짝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있는데 네. 내일자 그러면 어떻게 이어질까요? 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판단했을 때는 현재 주가 위치가 좀 비싸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이 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뭐 어떤 현상이 나오냐? 내일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새벽인가요? 내일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필리 조선소를 하나 김동관 부회장과 이제 또 이제 방문하기 예정인데, 뭐 지금 이제 약간 좀 또 내리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같이 못 간다. 뭐 벤스 부통령 정도만 같이 동행할 것이다. 근데 벤스 부통령도 약간 좀 갈장같이 모른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에서도 한국이 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해서 만남 한 두세 시간 전에 갑자기 분위기가 좀 기류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나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직접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방명에 사인할 수 있게 의자도 뒤로 좀 빼주고 뭐 농담도 건네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담화 시간들이 거의 한 이제 언급 횟수 단어를 보면 이 조선 마스가 관련된 프로젝트겠죠. 이에 대한 단어 횟수만 한 8번 나왔습니다. 8번. 그러니까 장 초반에 좀 떴다가 트럼프는 또 안 가고, 트럼프 대통령 안 가고 벤스 정도 부통령만 좀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벤스 부통령도 동행을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이제 뉴스들도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셀론 형식으로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좀 멀리서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에서는 어떤 거죠?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이제 립 서비스를 했죠. 조선 관련된 중국의 조선을 이기기 위해서, 해군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증강을 해야 된다. 그에 대한 이슈로 일단 네모칸부터 쭉 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좀 조정이 좀 나왔었죠.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여기서 올라갔던 요인들은 뭐냐? 결국은 다시 또 어떤 게 나왔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이렇게 크게 급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위치부터 해서는 사실 좀 비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2주 전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2주 전 언제죠?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다시 한번 이중 고점 한번 칠 가능성은 높습니다.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지금 제가 리뷰하는 동안에도 약간씩 좀 한 두세 개국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살짝 좀 움직였죠, 아래쪽으로. 주의 종목이죠. 거래소에서 주의 딱지, 투자 주의 종목을 붙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있고 지금 자리에서 괜히 매수했다가 손실이 좀 날 수도 있다. 그럼 주의해라. 투자하면 좀 공실이 뛰는 건데, 이런 걸 좀 무시하고 최근에는 이제 투자주의 종목 붙었으니까 더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조금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가장 중요 포인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나올 뉴스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단기 추세 라인이죠. 10만 원대까지는 일단 밀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현재 10만 7,700원이니까 대략 한 7% 정도 가까이 좀 밀릴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마스카 프로젝트보다 더 뛰어난 재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더 뛰어난 재료.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나올 건 다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박을 군함을 10척 정도를 뭐 수주를 받았다고 이 기대감이 올라갔다고 하면은 그 이상의 또 이 선박이라든지 해군에 대한
MRO 관련된 부분들 좀 더 추가적으로 수주가 더 많이 나와야지 하나오션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 라인 10만 원 선은 종가성 지지하는지 여부 보고요. 만약 지지하지 못하고 만약 여기서 또 음봉으로 툭 하면서 좀 밀려서 내려오면은 이 종목은 이제 9월 달 들어서 조금 이게 주도주로서 역할을 좀 끝낼 가능성이 높다. 올해. 그럼 분기말 리밸런싱도 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요. 하나오션 주주분들은요. 10만 원 선 지지 여부 보시면서 판단하셔라. 깨지면 매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원전주도 좀 밀려났잖아요. 네. 좋은 얘기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좀 일제히 밀려난 모습인데 네, 맞아요. 지금 역시나 들어가면 좀 안 되는 구간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원전주들이 좀 재미없었던 거. 사실 이틀 연속 원전주들이 좀 올라왔었고 이때 당시 아시다시피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다음에 요때 또 전 이제 윤석열 정부 당시에 뭐 뉴스도 나왔었고 뭐 노예 계약이다, 50년 노예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리뷰를 하면서 이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소음이다. 오히려 소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시 원복될 거다 해서 결국 다시 어찌 됐죠? 지금 박스권, 여기 박스권이었잖아요. 박스권이었죠. 이렇게 박스권이었는데 여기 다시 또 올라왔죠.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또 빠진 이유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원전 얘기가 별로 아예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서 제가 조선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들은 뭐 8번, 9번 정도 단어가 언급됐다고 했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뉴스에도 한국 조선원 관련된 부분들, 선박 관련된 부분들, 우리나라 와서도 또 조선소도 져주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원전 관련된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좀 실망을 좀 한 거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좀 여기 저가에서 사실 저가에서 거의 지금 두산에너비티가 거의 상한가 가까이 30% 정도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단기 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죠. 자, 두산에너빌리티, 자, 박스권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제가 뭐 이 방송에서 마찬가지고 다시 박스권 원복될 거고, 그 다음에 상단까지 보자고 했죠. 상단까지 얼마 남았을까요, 지금? 지금 대략적으로 한 8, 9%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8, 9%를 수익을 내려고 지금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 하단은 마이너스 60% 정도 돼요. 그러면 위아래 진폭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예요. 등락률이. 그러면 이런 종목은 굳이 지금 우리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뭔가 또 좋은 소식이 나올 때 이 박스권을 차라리 돌파할 때 그때 차라리 추격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은요 6만 원대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구간으로 가고 6만 원 이제 깨지 않는 범위에서는 계속해서 모아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상단까지 그러니까 하단 6만 원, 상단 7만 원 박스권 2달 동안 이어져 있는 라인. 그리고 차라리 뭔가 비중을 실을 거면은 박스권 상단을 순간적으로 갭으로 돌파하거나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할 때가 오히려 빠르게 좀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당분간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구간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기 직전까지는요. 좀 재미없는 박스권 흐름이 60만 원대에서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하나오션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이제 저희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8월 14일에 매수했던 전진 건설 로봇 네. 저희는 5% 넘는 수익을 봤습니다. 네. 근데 오늘 좀 흐름이 약하더라고요. 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밀렸었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고 휴전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갔을 때는 방산주가 좀 밀렸었고 이제 반대로도 방산주로 또 이때 좀 올라갔었잖아요. 하락 나오고 나서. 그래서 사실 조금 휴전이 좀 빠르게 뭔가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 지난주에 좀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잠시 좀 소강 상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푸틴과 트럼프가 알래스카 공군기지에서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코멘트 정도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종목 손절한 종목을 왜 리뷰해 드리냐면 이 종목은 손절가를 좀 낮게 제시해 손절을 당했지만은 다시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손절을 못 하신 분들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전진건설 로봇 대비해서 사실 로봇주 좋은데 전진건설 로봇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 관련된 쪽으로 이제 색깔이 좀 묻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좀 못 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었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휴전할 용의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로 또 만남을 가지고 3자 회담을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냥 푸틴이 사실은 이제 키를 쥐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승기를 러시아가 잡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물론 뭐 지정학적 관련된 부분도 그리고 정치적 관련된 이제 국제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 없지만 뭐 조금 휴전, 종전 관련된 부분에서는 임시적이라도 진행될 가능성은 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하지 못하신 분들 또 우크라이나 이 종목 말고도 뭐 SY 스티텍, 뭐 대동기업 이런 종목도 비슷한 패턴으로 약간 떨어졌거든요. 계단식으로. 저는 오히려 좀 보유 관점을 해서 다음 주까지 뉴스 한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3명이서 만난다. 라는 사진이 뜬다라고 네. 하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냥 바로 상한가 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명이서 안 만나고 있잖아요. 네. 3자 회담. 뭐 글로벌적으로도 평화 모드가 조금 좀 나오면서 파월도 비둘기 파로 약간 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평화의 상징 비둘기. 전진건설 로봇도 그런 상황에서 좀 좋은 또 이제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홀드 의견 드릴 테니까 오히려 저는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 앞으로도 계속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추천 좀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뭐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되겠죠. 전진건설 로봇은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편입해서 조금 아쉽게 손절을 좀 당했지만은 로봇주를 한번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도 현대차 또 좋은 뉴스가 나왔죠. 내일 시초가를 편입하겠습니다. 종목명은요. 클로벗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클로봇 공략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로봇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한다는 의미죠? 현대차 그룹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클로봇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대외적으로도 보게 된다면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3법 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국내적으로도 노란봉투법 노조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됨으로써 굳이 이제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되느냐 약간 이런 인식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반사로 수혜를 받으면서 월요일부터 사실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어제부터 좀 보이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부분들 3만 대 현대차 그룹 3만 대 추가 주문과 그리고 증설 소식까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보이는 스폿 단독 판매권 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또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3만 대면요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대수는 아니거든요. 테슬라가 연간 한 10만 대 정도를 양산한다고 했으니까 2030년부터 그러기 때문에 뭐 이제 쫓아가는 분위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수혜도 사실 로봇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좀 이 로봇을 좀 단계적으로 또 이번 주나 또는 다음 주까지 좀 주도 섹터로 좀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노출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공략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을요. 21,000원 선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 가격은 이전에 6월 달 고점이죠. 23,000원 선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7,000원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좀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좀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뭐 현대차 다음에 또 어느 더 대기업에서 또 어떤 또 로봇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올지 보면서 결국은 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까지는 로봇주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내일 아마 내일 눌릴 때 여러분들 공략하시는 일 권유드리면서요. 클로봇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 클로봇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네. 1차 목표가 21,000원, 2차는 23,000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오늘 방송 마치고 어디로 가면 인사이트 만나볼 수 있죠? 네, 여러분들 네이버나 너튜브에 여러분들 신광섭 또는 신광섭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오늘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올려드렸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인데요. 월가의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스클 루브너의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10분을 압축해서 영상을 찍어서 바로 올리고 왔습니다. 9월, 10월 달에 좀 강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월가의 이 대가의 보고서 내용들 궁금하시면요. 그쪽을 통해서 여러분들 검색하셔서요. 신광섭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아마 영상 10분짜리 확인하시면요. 9월 달, 이제 8월 거의 끝나가고 있죠. 9월, 10월 달 또 잘 또 대응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분을 참고하셔서 유튜브나 네이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9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니저님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 통해서 9월달, 10월달 든든히 대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석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